그리스 플라자 213-386-1155.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한다는 것. 줄 때도 받을 때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앉아도 돼요. 잘할 수 있어요. 기뻐해도 돼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일상 속에 있어요. 우리의 미소가 희망을 자라게 합니다.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기무사 등 군 내부에서 오간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진실 규명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증거 인멸 시도에 대비하려는 조치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합성 수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공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4개 동이 전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는 오늘도 37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하고 전남과 영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 의무 수납제를 손보는 건데요. 이 소액 결제를 거절당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과 함께 탈세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모든 카드 가맹점은 소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수납이 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영세 가맹점들의 경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의무 수납제 폐지로 영세 가맹점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선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0.8%에서 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의무 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꼭 받지 않아도 돼 카드 회사와 수수료를 놓고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세업자들은 가능한데
있어 상당한 불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0,000원 이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7월 중순이지만 벌써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올여름 이런 더위가 앞으로도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올해는 2016년 여름 버금가는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는 낮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24일, 열대야 일수가 32일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폭염이 8월 중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새벽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펼치는 상황에서 구름과 소나기마저 드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만이 올여름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가 더위에 갇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선 38도를 기록하는 등 사람 체온을 훌쩍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 뜨겁게 달아올라서 사하라 사막은 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북반구가 뜨겁게 달궈진 이유,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이 열돔 현상은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가 마치 반구형 지붕에 갇힌 듯 지면을 둘러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한반도 상공에서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서쪽에서 온 티베트 고기압까지 힘을 보내면서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티베트 고원이 평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의 최종 승자는 우승국 프랑스도 개최국 러시아도 아닌 중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에서 전반 초반 두 골이 터지던 순간 골대 주변에 중국 부동산 기업 완다의 광고판이 노출됐습니다. 5번째 골대는 중국 TV업체 하이센스의 광고가 보였습니다. 이 경기장 주변 광고판엔 월드컵 후원사 광고가 돌아가며 나오는데, 중국 기업들이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대거 참가하면서 TV 중계에 자주 노출되고 전 세계 시청자 32억 명에게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러시아 월드컵 전체 광고비 2조 7천억 원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광고비가 3분의 1가량이 9,400억 원에 달한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인천공항행 KTX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공항행 KTX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서 인천을 오가는 노선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KTX만 해도 빈좌석이 80%나 될 정도로 이용객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코레일은 지난 3월 말부터 인천공항행 KTX를 임시 중단한 데 이어서 정부의 노선 폐지 허가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항열차를 운영하는 공항철도 측도 KTX가 안 다니면 공항열차 운행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자체에서 KTX가 폐지되면 기업인과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관련 의견을 종합해서 이번 달 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네, 다음 한겨레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통영시가 오버 투어리즘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버 투어리즘은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주민 삶의 질과 관광객의 만족도가 모두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여수시엔 지역 주민 30만 명의 50배에 이르는 1,5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해상 케이블카나 돌산도 같은 주요 관광지로 가는 길이 좁다 보니 주말마다 도로 기능이 마비됩니다. 통영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통영은 2008년에 케이블카, 지난해 루즈가 개통되면서 지난해에만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는데, 평소 10분, 20분이면 갈 거리가 휴가철엔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오버 투어리즘이 시작된 건데, 시설 규모와 자원 분포에 따라 하루 적정 인원을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